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워낙에 큰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LG엔솔의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또 이지트로닉스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지트로닉스의 기업 내용과 공모 관련 내용들 미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말에 또 스코넥 엔터까지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트로닉스는 기업명에서 이미 뭔가 일렉트로닉, 이런 전자 쪽의 냄새가 확 풍기죠. 정확히 뭘 하는 기업이냐면 전력 변환 장치 전문 기업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란 전류나 전압, 주파수를 활용처에 맞게끔 변환하는 장치를 뜻해요. 인버터나 컨버터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아니면 또 고전압을 전자장비에 맞게끔 저전압으로 바꾸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는 이 전력 변환 장치가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지트로닉스가 다루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용 컨버터, 인버터들이 있고요. 그 밖에 5G 통신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용, 방산용, 전력 변환 장치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중에서 우리의 시선이 딱 꽂히는 곳, 한 곳 있죠. 전기차, 수소차용 제품군들. 그래서 전기차에서 이 인버터와 컨버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버터는 고전압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을 해서 모터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토크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컨버터는 배터리의 고전압을 각종 전자장비에 적합하게 저전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EV 쪽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쭉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신용 제품의 비중이 60%를 넘어갔는데요. 2020년에는 EV 쪽 매출 비중이 55.33%까지 올라갔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34.51%를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EV와 통신 쪽, 전기차와 5G 이런 쪽이 회사의 주력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전기 상용차,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 이런 상용차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현대차의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11월에는 에디슨 모터스 제품까지도 양산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우진 산정까지 해서 국내에서도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터키, 스페인, 영국, 북미 등 전 세계 30여 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상용차용 인버터, 컨버터 쪽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좀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버스, 트럭, 지게차, 무인 자율주행차 같은 다양한 상용차용 제품들을 공급하기로 또 해외 완성차 메이커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요. 고객사 확대와 함께 매출 확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5G 쪽을 보시면 현재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고요. 국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 체계를 구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5G 때부터 쭉 함께 해온 거고요. 특히 광중계규용 PSU, 전원 공급 장치거든요. 파워 서플라이 유닛, 단독 공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어쨌든 통신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꼽아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류기 쪽은 동아일레콤이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현재는 동아일레콤이 점유율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 격차를 이지트로닉스가 좁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는 삼성 SDS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KT, LG U+까지 해서 고객사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신사에도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5G 시장의 전망이야 당연히 전 세계 5G 통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꾸 좀 투자가 미뤄지는 측면도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의 설치 대수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뭔가 제동이 자꾸 걸리고 있기는 하잖아요.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동통신사들이 4G,
뽀지망을 설치하는데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왔거든요.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이미 높은데 그만큼 돈을 회수하지는 못해서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5G든 6G든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든 메타버스든 이 5G나 6G가 선행이 돼야 가능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당연히 전력 변환 장치의 수요도 동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방 산업인 전기차 상용차 그리고 5G를 필두로 해서 회사의 볼륨이 앞으로 성장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도 기대감을 조금 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폐배터리 활용 ESS 산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 후에 버려지는 폐배터리들,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배터리 팩 간의 전압을 좀 균일하게 조정을 해서 ESS라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DC 컨버터 제품인 거고요. 네, ESS는 뭐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미리 좀 저장해 뒀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좀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 분야에서 현재 현대 자동차하고 실증 시험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이후에 양산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가 성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이 폐배터리 활용한 ESS 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전력 변환 장치가 ESS와 전기 상용차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ESS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해두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지금 세계 각국이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친환경차 생산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잖아요. 이렇게 투자가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두 분야와 이지트로닉스의 산업 분야가 엮여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네, 넘어가서 두 번째로 추진 중인 신사업은 급속 충전기 사업입니다. 현대 캐피코와 공동개발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120kW급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충전소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만 쭉 했는데 회사에 그럼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투자 설명서를 좀 읽다 보니까요. 다른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직면한 위험과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 조금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국책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정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환수, 국책과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국책과제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이슈가 있다는 거, 영업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신사업 추진을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네, 회사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번 공모자금은 차입급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것 제외하고는 신뢰성 센터 구축이나 자동화 설비 확충, 이런 설비 투자에 주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ESS 관련해서 배터리 패키징 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보면 2019년 매출액 180억 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에 153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어요. 코로나19 타격이 컸고요. 2021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실적이 또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게 다행이고요. 보면 2020년에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이 기업의 추정 기업 가치가 좀 감소하면서 상환 전환 우선주의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혔습니다. 와, 어렵죠? 제가 이 부분의 개념을 완벽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을 또 엄청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일회성 이익이다
한번 발생한 이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매년 이렇게 회사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환가액과 그 주가의 차익만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나 이익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2021년에 보유하고 있던 상환전환 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9년이 최고 실적이었네요. 영업이익률 20.77%, 순이익률 13.33%. 이게 회사가 가장 잘 됐을 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올해는 조금 완전히 해결이 돼야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 보시면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우수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상환 전환 우선주가 다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2020년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확 개선이 됐어요. 네, 상환 전환 우선주는 채권처럼 상환을 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뜻하거든요. 채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부채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네, 유동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는 더 개선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도 그냥 무난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살펴볼게요. 총 198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이 제시됐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43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1,754억 원,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이 껴서 환불은 25일, 4일이 걸린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상장은 2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청약 진행되고요. 50% 고정 방식 적용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니까 공모 자금은 전부 이지트로닉스로 유입이 될 거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3.78%를 배정했더라고요. 아마 사전에 좀 직원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대충 맞춰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1인당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 보시면 44.80%가 상장일에 바로 유통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많죠? 게다가 기존 주주 비율이 또 20.90%나 돼요. 금액으로 계산해도 786억 원. 가볍지 않은 규모고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보이네요. 특히 기존 주주 중에서 벤처금융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벤처금융은 보호예수를 자발적으로 약속한 물량보다 유통 가능한 물량, 팔 수 있는 물량이 이번에 훨씬 더 많더라고요. 게다가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간도 1개월로 짧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들 이번 기회에 엑시트, 자금 회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상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다행히 없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10월 5일부터라서요. 상장 직후부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도록 할게요. 비교 기업은 5G 부품, 장비 업체들하고 전기차 부품 업체를 줄였더라고요. 비교 기업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32.55배가 나왔습니다. 2021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PER이에요. 그런데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이지트로닉스의 적용 순이익을 2023년 추정치를 활용했더라고요.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올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인지 2023년 추정치를 땡겨서 썼어요. 그런데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요. 2021년 예상 순이익이 6.6억 원 정도인데 2023년에 18배나 늘어난다고 잡아놨거든요. 123억 원 정도. 고객사로부터 해서 연간 제품 생산 계획서를 미리 받아보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런 수량과 금액을 잡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2023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해서 85억 원을 적용 순이익으로 잡았고요. 여기다가 PER 32.5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773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33,374원이 도출됐고요. 여기다가 다행히
할인율은 43.09%에서 34.08%를 적용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34%대면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추정치 때문에 불안한 측면을 할인율로 무마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괜찮은 건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요. 이지트로닉스는 무려 877배가 나옵니다. 무척 무지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2022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지트로닉스의 PER이 38.13배가 되거든요. 비교 기업들의 2022년 예상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냥 21년 3분기 연환산을 쓰기는 했습니다. 비교 기업들은요. 아무튼 여전히 이지트로닉스의 PER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나마 2023년 추정치인 123억 원을 적용했을 때 PER이 14.26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2023년 추정 실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이 밸류에이션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추정 실적을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한 종목들은 더더욱이 밸류에이션의 적정성을 따져보기가 쉽지 않고 따지는 것 자체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보죠. 전기차, 5G, 방산용 전력 변환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현대차, SK텔레콤,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 탄탄한 고객사를 등에 업고 국내 전기 상용차 점유율 1위, 5G 광중계기용 PSU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폐배터리 활용 ESS 쪽에서의 성장이 또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포괄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용차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트럭이나 뭐 버스요. 그래서 파이를 크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조금 있겠다 싶었어요. 네,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종목이었고요. 공모가는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추정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느냐 요거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쭉 보다 보니까 YM텍이라는 회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M텍은 이지트로닉스의 공모가 산정 시 유사 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EV 릴레이라고 해서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스위치 장치를 말하는데요. YM텍이 전기차와 ESS용 EV 릴레이를 생산하고 판매하거든요. 이 친구도 유통 가능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42.93%였고 심지어 기존 주주의 비율이 또 32.36%나 돼서 공모주로 접근할 때 위험성이 조금 있겠다 싶었었는데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커버해줬었거든요. 경쟁률도 높았고 특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를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청약 흥행에 성공을 했고 상장일에 따상은 못 갔지만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도요. 유통 물량이나 공모가 부분에서 못 믿어온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18일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NH에 총 49만 5천 주가 배정됐고요.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큰 장점이죠. 그리고 계좌는 19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기가 좋았던 지오 엘리먼트 때 NH 청약 건수가 36만 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도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온다면 균등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화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그럼 이지트로닉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하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비교 우위 앞으로 따져봐야 하고요. 스코넥 관련 내용은 주말에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LG엔솔의 수요 예측 결과부터 빨리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나오면 오후에 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